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과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은 마케팅팀이었고요. 3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정했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격도 온화하고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는 꼭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죠. 사귀면서 은근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챙기고 끼고 도는 모습을 봤어요. 저와 약속이 있어도 저녁에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워낙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서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효자구나 싶어서 오히려 좋게 봤죠. 그런데 연애 2년 정도 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은근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실하게 말했어요. 결혼을 하면 자식도 부모도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저는 친정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합가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둘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때 남편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신혼집을 구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고 시어머니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 의견을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 신혼집 예쁘게 꾸미고 알콩달콩 살아야지라고 하시면서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때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잘 어울려 주셨고 결혼 날짜도 순조롭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가며 집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의견이 좀 갈렸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34평 신축 아파트를 매매로 사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달랐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문제로 꽤 많이 다퉜어요. 남편은 계속 34평 신축 매매를 고집했고 저는 구축이어도 좋으니 대출을 적게 받는 쪽으로 전세를 얻자고 했거든요. 솔직히 신혼인데 그렇게 넓은 집이 꼭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출이자도 다 지출이니까요. 결국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29평 아파트로 전세를 얻기로 했어요. 10년 된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았죠. 저희는 서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반반씩 하기로 했어요. 서로 반반씩 보증금을 내기로 하고 모자른 건 전세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가구랑 가전은 남편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어차피 같이 갚아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정말 행복했죠.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만 했어요. 신혼집도 예쁘게 꾸며놨고 뭔가 이제는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은 건 혼인신고였어요. 남편은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서둘렀어요. 남편도 저와 같이 설레임에 들떠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침 제가 회사에서 맡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미루게 됐어요. 결혼식 전후로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바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야근을 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하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천운이었어요. 결혼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자주 연락하시면서 신혼생활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했거든요. 저도 시어머니가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듣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시어머니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웠죠. 남편도 집에서는 정말 다정했고 같이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급히 나가더니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이사 짐을 싼 듯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투룸에서 사셨는데 그 큰 돈을 사기당했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상했어요. 오래된 친구가 괜찮은 상가 투자처가 있다면서 지금 사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말도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뭐 그 친구가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그래도 자기 어려울 때 항상 도와준 친구라 그럴 수 없다고 하고, 남편은 그래도 뭐 신고까지 하냐고 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사기를 당했으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진정하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정하고 참을 일인지. 전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난리를 치니까 계속 말리면서 일단 시어머니가 놀랐을 테니까 좀 쉬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뭔가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앞뒤도 안 맞고 당황해하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아서 찾다가 거실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속닥거리는 거예요. 제 눈치 못 챈 거 같지? 신고하면 큰일 나. 엄마 집까지 팔고 들어온 거 알면 진짜 끝이야, 엄마. 입 조심해.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둘이 쇼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집까지 정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전 화가 나서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결국은 오히려 뻔뻔하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같이 살고 싶어 했는데 그러자고 하면 제가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다 해준다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기당한 건 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합가하려고 집까지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난 같이 잘 살아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집 내놓을 거야. 혼인신고 안 한 게 천운이네. 그랬더니 남편은 오해라고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시까지 올려놓고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무슨 가족인가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집까지 팔고 들어온 거면 단단히 계획을 세워 작정하고 속인 건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며칠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해서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어요. 보증금도 제가 낸 돈은 고스란히 찾을 수 있었고요. 물론 그동안 남편은 저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매달리면서도 하는 말이 엄마 모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자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드냐고 결국 어찌됐든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결국엔 다 함께 살자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한테 독하다느니 신보가 고약하다느니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다행히 혼수든 가전이든 다 남편 카드로 사서 전 보증금에서 돈만 나누고 정리했어요. 그래도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전 같은 것도 다 야채마켓에 내다 팔았어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법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없으니 제가 알아서 챙겼죠. 물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셨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집에 온 딸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더니 아빠께서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그래도 결혼했는데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지 그랬냐고 하셨다가 자세한 얘기를 듣고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남동생은 아예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말리느라 고생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아무래도 같은 직장 동료들이다 보니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 때문에 파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진실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같은 팀 동료들이 자세히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제 입장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회사 전체에 퍼진 거예요. 남편은 그 이후로 회사에서 완전 주인공이 됐어요. 원래 서글서글해서 좋게 평가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일 이후로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특히 여자 동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마케팅팀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고요. 결국 3개월쯤 후에 남편이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소문도 소문이지만 업무에서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일이 안 됐을 거예요. 남편이 사직하고 나서 한 번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결국 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친정 식구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친구들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화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냐고 분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정말 뻔뻔하다고 욕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느낀 게 많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라며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굳이 참고만 산다고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를 속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연애를 해야겠어요. 상대방의 가족까지 충분히 알아보고 특히 결혼 전에는 모든 게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교훈이었어요. 사람을 믿는 것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혼자 있으면서 제 자신을 더 가꾸고 성장시킬 계획이에요. 정말 혼인신고 안 한 게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